안녕하세요. 마담 방자입니다. 드라마 무빙에서는 극중 다수의 생년월일이 노출되었죠. 오늘은 그 중에서 임희연의 생년월일을 중심으로 9화까지의 리뷰를 사주풀이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주는 스토리에 맞게 임의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극중 미연은 1970년 11월 30일생으로 경술, 정해, 갑인 일주입니다. 임희연은 안기부 창설 이래 최연소 합격자로 체력시험 외 사격 및 모든 실기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수재 중 수재인데요. 천간 갑정경으로 벽갑 인정을 하는 그녀는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데다가 간여지동 갑인 일주에 해수로 장생까지 받고 있으니 체력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 차장이 말해요. 뛰어난 임기응변, 탁월한 반사신경, 일반인보다 뛰어난 오감의 소유자? 시주를 유추해보자면요. 경술, 정해, 갑인, 무신일 수 있겠죠? 임희연은 월간의 상관으로 연간의 평관을 상간대사라는 뛰어난 임기응변을 갖고 있으며 목화 토금수를 골고루 갖추고 천간 갑정경 벽갑 인정에 간무경 천상 3기 술의 찰나를 가진 일반인보다 뛰어난 오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임희연의 대운은 7대운으로 병술, 을류, 갑신, 개미, 이모, 신사로 역행합니다. 김두식, 암호명 문산, 안기부 최정의 블랙요원. 그에게 조만간 극비 임무가 쥐어질 것인데 그에 앞서서 사상검증을 거쳐야 돼. 그의 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게,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해. 작전이야 제안이 아니라 명령, 실패하면 책임을 묻는다. 라며 민 차장은 미연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데요. 1994년 갑술년의 갑목은 월지에서 나온 것뿐 아니라 일지 임목에서도 나온 것으로 지지로 편제 술토를 갖고 와 일지와는 지장간 식신정관 병신합을, 시지와는 정입합을 하는 해로 미연 입장에서는 일시지가 움직였으니 배우자의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월지에서도 투간되었으니 배우자감이라면 직장에서 혹은 윗사람의 소개로 만나는 경우이겠죠? 잘생겼는데? 사실 미연은 블랙요원을 꿈꿨지만 2년 전 첫 번째 임무에서 이중 휴민트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모든 휴민트들을 몰살하려는 것을 보고 섬광탄을 터뜨려 의도된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블랙이 아니라 내근직이 되었죠. 1992년 임신년은 미연이 블랙요원이 되는 마지막 관문이 있었던 해였는데요. 을류 겁재 정관대운에 1994년 임신년은 편인 평관의 해로 살인상생해야 합니다. 천간으로 경금 평관이 있는데 지지로 신유술 관방합을 짜니 미연에게는 쉽지 않았을 해였지만 대운에서 온 겁재 을목이 양인합사를 해준 덕분에 미연이 놓아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다치지 않을 수 있었네요.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1992년에는 독수리라고 불렸던 을목은 단 한 번의 실패한 임무만 있었던 최정예 요원, 바로 두식이었습니다. 남산 돈가스를 먹고 내려오는 길에 두식이 말해요. 임희연 씨, 혹시라도 말입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 작전 실패는 잊으세요. 의도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인을 가리키는 목, 갑인일주에 술의 천문, 장생까지 갖고 있는 그녀는 누구보다 뛰어난 요원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릇이 못 됩니다. 아무리 블랙이 매력적이라고 해도 말이죠. 김두식 씨는 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걸 알면서도 왜 나를 피하지 않았죠? 왜요? 내가 예뻐서? 내 얼굴 보고? 네, 얼굴 보고 반했습니다. 그렇게 둘의 사랑이 시작되고 둘은 서로의 비밀도 공유하는데 거짓말한 걸 봤대요. 일전에 미연의 도움을 받았던 민 차장의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은 미연은 곳곳의 녹음기와 카메라를 확인하고 민 차장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자넨 자네 일을 했고 난 내 일을 한 거야. 저에게 맡겨진 임무는 2가지였습니다. 김두식과 가깝게 지낼 것, 또한 김두식의 임무 수행 가능 여부.
저는 아직 김두식의 임무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그것도 잘해줬어. 김두식은 가족 없이 혼자라 복귀하지 않거나 아예 잠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일을 맡기기 불안했어. 그래서 어떻게든 돌아와야 할 구멍이 하나쯤 필요했지. 민 차장으로부터 극비 임무를 맡은 문산이 떠난 후 북한의 1호가 사망하였고 그 사이 민 차장에 의해 문산은 안기부 전체의 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것은 미연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신유술 관국에 일지 합으로 온 배우자 인연은 서로에게 인질이 되었네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월, 모두가 비를 기다리던 어느 날 밤, 미연은 생각합니다. 나는 그의 인질이 되었다. 그는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할까? 회수 편인 장생을 가진 미연은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미연은 기다리던 비와 함께 찾아온 두식에게 울면서 말합니다. 왜 왔어요? 두식이 대답해요. 죽을 것 같아서요. 미연의 을류대우는 천간으로는 겁재가 양인합사를 해주고 지지로는 유금 정관으로 신유술 관국을 짜니 미연은 이름이 있는 국가직에 최연소로 합격하고 능력도 인정받으며 잘 다니고 있었는데요. 대운의 9번째 해 갑술년에 두식을 만나면서 다음 갑신대운 평관운의 서막을 열기 시작합니다. 갑신대운 김효년 1999년에 낳은 아이는 갑인일주 미연과는 천간 갑기합, 지지 임묘합, 천간 지합으로 미연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인데요. 지지로 일지가 임묘합이 되었으니 아버지와 같은 목의 재능을 가진 아이이지만 묘목으로 인목보다는 양을 지향하는 아이가 될 것 같네요. 갑신대우는 인신축만으로도 배우자궁이 불안한데 2003년 개미새우는 배우자 자리가 임묘까지 되니 미연은 두식과 함께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대운의 신금은 연일지 입장에서 역마살로 미연은 갑신대운에 임수가 장생하는 그곳 아무도 모를 곳으로 숨어버릴 작정입니다. 시지의 신금으로 보자면 아이가 생기니 역마로 움직일 일이 생긴 거네요. 27세 갑신대운에 2004년 갑신년은 의지할 곳 없어진 편인 장생 미연에게는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두식과 마주 앉아 먹던 돈가스를 아들과 마주 앉아 먹으며 미연이 말합니다. 봉석아, 엄마 힘들어. 봉석과 잘 살아볼 작정을 한 미연은 보라색 가방과 봉석을 들쳐매고 무허가 건물에서 봉석이 자랄 때까지 지내보려고 합니다. 간목이니 3년치 월세를 주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이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뭐? 내 건물인데 내가 왜 못 들어와? 가건물이죠. 한 번 더 신고당하면 자진 철거해야 하는 불법 시설물이고. 실은 마세요. 미연은 편인 평간으로 경계하며 무시하려는 건물주에게도 상관대사를 하고 봉석과 지낼 곳을 마련합니다. 편인 엄마 미연은 말해요. 봉석아, 항상 명심해. 몸이 떠오르지 않게 항상 이걸 채워야 해. 항상 습관처럼 해야 해. 봉석은 걸음마가 서툴렀는데 걸으려고 하면 오히려 떠올라서 자꾸 넘어졌기 때문이죠. 편인 엄마 미연은 봉석의 몸이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봉석을 향해 잘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2007년 정해년 4월 보라색 페인트로 옥상을 칠하고 있는 미연에게 봉석이 물어요. 엄마, 우리 집 이제 식당이에요? 엄마 이제 돈 벌어야 돼. 이 집 사느라 남은 돈 다 썼어. 우리 이제 그지야. 봉석아, 이거 한번 읽어봐봐. 남산 돈가스? 근데 왜 남산 돈가스예요? 남산 돈가스가 맛있거든. 정해년에 돈가스 집을 하기로 한 미연은 편인격의 무토 편제를 용신으로 띄우고 있으니 무토로 큰 매장을 합니다. 가끔은 술을 달라는 진상 손님들이 있지만 미연은 가차없이 상관대사를 해버리죠. 미연은 월지 해를 신금으로 다져서 무토로 정체성을 입힌 후 정화로 튀기는 돈가스를 팝니다. 해수 편인격인 미연에게 남산 돈가스는 두식과의 추억으로 두식의 흔적을 현물화시켜 장생인 그녀가 의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장생에게는 의지할 것이 필요하니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사고를 친 봉석을 데리러 간 편인 엄마 미연은 봉석을 잡고 말해요. 봉석아, 엄마 말 잘 들어.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마. 초능력 그게 뭔데? 사람의 진짜 능력은 공감 능력이야.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야.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영웅이야? 용기 내서 한 행동에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마치 내가 더 잘났다는 듯이 친구들 앞에서 뽐내듯이 보여줬잖아. 봉석이가 한 행동은 하나도 멋지지 않아.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가리키는 편인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는 말인 걸까요? 그날 저녁 속상한 봉석이 옥상에서 울다가 하늘로 날아갈 뻔한 사건이 생겼죠. 괜찮아 봉석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봐. 엄마가 이거 절대 안 나. 괜찮아, 꽉 잡아. 엄마만 봐.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편인 장생 엄마는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도 그저 아들이 잘못될까봐 노심초사입니다. 고등학생이 된 봉석이 친구인데 여잔데 학생이니까 여학생인데 예쁜 여자 학생 친구 희주를 데리고 집에 옵니다. 젊은 가빈 엄마는 말해요. 나는 봉석이 누나 같지만 엄마야. 봉석에게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 편인 엄마는 기분이 좋습니다. 편인 엄마는 행여나 봉석이 날아오를까 노심초사로 늘 가방도 무겁게 싸주고 고봉밥을 먹이며 몸무게를 체크하는데요. 재생살하는 아들은 밥값도 많이 듭니다. 언제나 엄마의 말을 잘 들어오던 봉석은 자신의 다리에 달린 모래주머니 때문에 좋아하는 희주를 구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모래주머니를 벗어놓고 남몰래 비행 연습을 합니다. 편인 평간 엄마의 노심초사에 한 번도 제대로 날아올라 보지 못했던 봉석이는 비행도 착륙도 서툴기 그지 없는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잖아. 운동. 모래주머니는 어쨌어? 이제 그딴 거 안 차요. 왜? 왜? 지금 엄마가 왜냐고 묻잖아. 엄마 말 안 들려? 엄마 지겨워 죽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내가 왜 맨날 소극적이고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자신감 없고 항상 사람들 눈치 보고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나는 내가 싫어. 나는 내 성격이 너무 싫어. 엄마가 어릴 때 나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알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뛰지도 마라, 날지도 마라. 가만히 있어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를 항상 묶어두고 나를 항상 억압하고 나도 할 수 있었어. 나도 날 수 있었어 엄마. 나도 희수 구할 수 있었어. 엄마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왜 운동하냐고? 내가 왜 모래주머니 안 차냐고?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보다 더 빨리 높이 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날고 싶단 말이야 엄마. 편인 엄마의 노심초사에 아이는 답답합니다. 너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 편인 장생 미연은 신유술 대운에 겪었던 일들이 자체 재생살 무신 아들에게도 생길까 행여 잘못될까 마음 졸였던 것이었는데 사실 미연은 그렇게 경직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태어나길 목으로 태어났으니 호기심도 많고 갑의 기상도 있고 장생으로 순수한 사람이었죠. 경계심을 놓은 두시가의 데이트에서 전 보라색 좋아해요 보라색. 어두운 색에 묻혀 살아서 그런지 알록달록한 색이 좋아지더니 언제부턴간 보라색이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아요? 보라색 좋아하면 미친년이래요. 라며 농담하며 웃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을류, 갑신, 개미대운에 배우자인 임목은 지키지 못했지만 천간 삼기를 해주는 무신 자식만큼은 가끔 봉석이 금금목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지장간으로 식신 제사를 해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편인 장생 엄마가 자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부양 돌보다, 부양 떠오르다. 편인 엄마의 부양으로 봉석은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보라색을 좋아하는 부분은 드라마 여러 군데에서 여러 장치로 나오는데요. 젊은 시절 미연은 보라색 커튼을 친 로맨틱한 여자였지만 엄마 미연은 남산 돈가스 간판 옆에 조그맣게 심야 영업이라는 글자에 보라색 포인트만 주는 생활력 강한 여자입니다. 가비는 임목 안에 병화를 품고 있어서 자동차는 경금 편간으로 흰색을 샀지만 실은 지장간 안에 병화 빨간색과 간목 파란색이 만나서 만드는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이상으로 무빙 이미연의 사주풀이 편인장생 엄마 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